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무너지고 자유를 누리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에서는요, 지금 마이클이라는 영화가 개봉하고 있는데요. 마이클 영화는 세계적인 팝의 전설로 남은 마이클 잭슨의 이야기입니다. 마이클 잭슨은 1958년 미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음악과 함께 자랐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가족 그룹 활동을 시작했고 아주 어린 나이부터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특히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에서 보여주는 특별한 표현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죠. 어린 나이에 큰 인기를 얻었지만 그만큼 치열한 연습과 무거운 책임감 속에 성장해야 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며 마이클 잭슨은 단순한 인기 가수를 넘어 자신의 음악을 세상의 메시지로 전하는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그를 상징하는 것은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었던 춤과 무대였습니다. 특히 뒤로 미끄러지듯 걷는 문워크는 지금도 세계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마이클 잭슨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 것은 음악에 담긴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피부색과 나라가 달라도 사람은 서로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노래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평화,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바람은 그가 남긴 음악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를 말한다는 것이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과 평화는 거짓이나 폭력까지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미움이 더 큰 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사람의 존엄과 선한 마음을 지켜내자는 뜻일 겁니다. 서로를 해치는 악은 분명히 경계해야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을 향한 희망까지 놓지 않는 것. 많은 이들은 마이클 잭슨의 음악에서도 그런 마음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 시작 음악으로 함께 들으실 곡은 1991년에 발표된 Heal the World입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것. 세상을 치유하자 라는 제목처럼 이 노래는 미움보다 사랑을, 다툼보단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조금 더 아끼고 이해할 때 세상이 더 따뜻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줍니다. 특히 우리 북녘동포 여러분과 여기 한국과의 통일이 가까워오는 이 날에 우리에게 더욱더 위로가 되는 음악인 것 같아서 오늘은 마이클 잭슨의 팝 음악으로 RBS 시작합니다.
There's a place in your heart, and I know that it is love. And this place is much brighter than tomorrow. And if you really try, you'll find there's no need to cry. In this place, you feel there's no hurt or sorrow. There are ways to get there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little space, make a better place.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people dying.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6도에서 최고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구름 많고 오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3도에서 최고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9도에서 최고기온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6도에서 최고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5도에서 최고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1도에서 최고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7도에서 최고기온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2도에서 최고기온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4도에서 최고기온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앞바다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고 먼바다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5m, 먼바다 1에서 2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m, 먼바다 0.5에서 1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오늘은 일본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위해 힘쓰고 있는 시민단체 모두 모이자를 소개해드립니다. 모두 모이자 단체는 이름 그대로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인
일본의 시민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이런 활동을 시작하게 된 데에는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인 1950년대 말부터 일본에 살던 많은 제1동포들이 북한은 모두가 잘 사는 낙원이라는 말을 믿고 북한으로 건너갔습니다. 지상낙원이라는 말을 속아 건너가게 된 제1동포들은 약 25년간 10만여 명 가까이 북송이 되었습니다. 일본과 북한을 오가는 북송 사업을 통해 쉼없이 북한으로 향해졌지만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들어간 뒤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잃었고 가족과 연락이 끊겼으며 오랜 세월 어려운 삶을 견뎌야 했습니다. 일본에는 지금도 북한의 가족을 두고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렵게 북한을 탈출해 자유를 찾은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 모이자는 바로 이런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시민단체입니다. 잊혀질 수 있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알리고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주요 활동 가운데 하나는 과거 북송 사업의 진실을 일본 사회와 국제사회에 알리는 일입니다. 북한으로 갔다가 겪은 실제 경험을 증언하고 북한에 가족을 둔 이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잊혀진 문제를 다시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내와 국제에 퍼진 탈북민들과 함께 증언회와 간담회를 열고 북한 주민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직접 알리는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김정은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서 일본 재판에서 승소도 하였습니다. 북한에서 겪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나누며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등 여러 나라의 북한 인권 단체들과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제회의와 연대 활동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상황이 세계에 알려지고 관심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아픔이 외면되지 않도록 헤어진 가족이 다시 만날 희망을 놓지 않도록 일본의 시민단체 모두 모이자는 오늘도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두 모이자 단체의 대표인 리소라 대표님과 나눈 이야기, 우리 북녘동포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함께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리소라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리소라 대표님, 우리 북녘동포 여러분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녘동포 여러분, 저도 북한에서 태어났고요. 탈북이라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나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전 현재 일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함께 행복한 생활을 정말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지금 어느 장소에서 듣고 계실까요? 집안에 앉으셔서 듣고 계실까요? 아니면 바깥에서 걸으시면서 듣고 계실까요? 저는 지금 너무나도 좋은 산들바람이 부는 아름다운 공원에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계절이면은요, 이 한국에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놀러 오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러 오고요. 또 한국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이탈리아,
저 바다 건너, 대양 건너, 프랑스 그런 데로 또 여행을 갔다 오십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로 우리 북한 동포들은 그렇게 못하시죠. 우리 함께 그렇게 우리가 태어난 이 지구를 우리가 한 번은 좀 보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신비로운가 그거를 함께 볼 수 있는 날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러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여기 저희가 이렇게 야외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함께 대화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거라고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없어요. 어떻게 북한에 사시던 대표님과 이곳 한국에서, 남한에서 자란 제가 그리고 또 이곳에 사시는 것도 아니고 일본에 사시는 대표님께서 이렇게 와서 저랑 이렇게 좋은 날씨에 함께 대화하고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께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이 시간이 저 너무 감격스러운데요. 오늘 저랑 참 특별한 곳을 다녀오셨잖아요. 우리가 오늘 어디를 다녀왔는지 대표님께서 북한에 계신 친구, 고향 가족분들께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에 정말 한반도의 가장 가슴 아픈 장소인 임진각, 북한에서 이제 38도선이라고 하죠. 네. 그 분계선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분계선 너머의 제 고향을 보면서 제 고향 분들이 이 아름다운 날씨에 모두가 자기 가고 싶은 곳에 애국 여행도 다니고 또 북한 땅도 자유롭게 다니고 좀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기도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북한 안에서 정말 건강하게 그 안에서 여하튼 항유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하고 바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분단위 선을 생각하면 6월은 6.25 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참 6.25 전쟁이 이제는 한 75년이 지났는데요. 우리가 인류 역사상에 같은 동족이 이렇게 총을 겨누고 서로 죽일래기 하고 이러한 사건은 많지를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우리가 그 누군가의 귀중한 가족을 서로 죽이고 서로 상처내고 이러한 걸 서로 사죄를 하고 서로 미안하다 하고 먼저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화해를 이전해서 우리 같은 동족이 서로 싸움을 하고 이건 이선 끝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이웃도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자기 삶도 행복한 거잖아요. 가족과 헤어지시고 또 가족이 사망되시고 전사하시고 그런데 오늘 특히 6.25 분계선 임진각이라는 38도선 분계선에 가니까 내달에 6월이니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계속 서로가 보듬어서 서로가 그 상처를 치유해주는 이전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오늘 방송은 좀 그러한 메시지를 북한의 저희 고향 분들한테 보내고 싶습니다. 네. 평소에 사실은 이제 대표님께서 북한 정권을 많이 규탄하고 그리고 우리 갇혀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일을 굉장히 외롭게 싸워 오셨는데 오늘은 이 파주의 임진각을 보면서요 저희가 뭔가 우리 북녘 동포들을 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더 어떻게 하면 품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되고 이런 시간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임진각을 제가 가서 거기에 서 있는 이정표를 보니까 그곳에서는 북한이 더 가까웠어요. 그렇죠. 오히려 개성이 22km였고 서울이 오히려 그곳에서는 35km 이상이 53km인가요? 2배 정도. 두 배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참 저 가시 박힌 휴전선으로 인해서 한 걸음 더 가지 못하는 걸 보면서 저도 이 현장에서 항상 올 때마다 늘 아프고 올 때마다 늘 그래도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가는 곳이 바로 파주 임진각이거든요. 근데 오늘 대표님도 한국에 오실 때마다 이곳을 방문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많이 놀랬었습니다, 저도.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같은 곳을 향해서 간다는 건 그만큼
북한과 하루라도 속히 빨리 우리 동포 여러분들과 통일을 원한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실 때마다 항상 많은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들과 함께 가셨다고 들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쉼이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참 가슴이 아픈 장소죠. 네. 그 밑에 강물도 남북을 오르내리며 흐르고 있고 저기 보는 새들도 날아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가족이 우리 북녘에 계시는 우리 가족다 남쪽에 계시는 우리 가족들이 서로 이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지도 못하고 참 그런 눈물도 나고 속도 많이 상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이제 북한의 정권이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은 정말 그 호화로운 그 세계에 뭐 몇 개밖에 없는 호화로운 요트를 싸다가 원산에 정착시키고 자기들은 그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우리 북한의 그 선량한 우리 가족을 향해서는 그렇게 어디에 이동의 자유도 안 주고 그러면 정말 잘못됐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에 대한 목소리를 좀 내시고요. 그거는 뭐 타도하고 규탄하는 게 아니고 우리 네. 같은 인간으로서 응당히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김정은이 잘못한 거는 우리가 이제는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네. 또 김정은이 더 자기 가족이 네. 중요하면은 이렇게 리상가족이 된 분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 본인이 가족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북한에서 이제 김정은의 선발이 돼서 우리 죄 없는 북한 동포들을 매질하고 때리고 뺏고 이런 거는 이제 그만두셔야 된다. 네. 그래서 저희 단체가 지금 일본에서 김정은에 대한 재판을 해서 이번에 판결을 받았잖아요. 네. 김정은이 이런 거는 잘못했으니까 이만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 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게 김정은이 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다른 사람한테 어떤 가해를 했을 때는 네.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네. 그게 누구든 대통령이든 그게 말단 사람이든 누구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네. 죄를 짓고 그렇게 불이익을 해서 상처를 줬을 때는 사죄를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를 저희들이 알리고 싶고요. 그래서 북한 분들께서도 김정은이 말을 따라서 너무나도 그렇게 자기를 해치는 자기가 무슨 그렇게 악에 바쳐서 사람을 때리고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 근데 그게 무조건 그에 대한 책임은 언젠가는 져야 돼요. 그쵸. 져야 돼요. 그래서 그 선을 멈추시고 정말 김정은을 향해서도 바른 메시지. 나도 너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네. 너는 왜 그렇게 너희 딸은 몇 천만 원짜리 응? 시계를 차서 그게 자기 힘으로 벌은 거 아니잖아. 그쵸. 그런 걸 하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게 이랬는데 이렇게 계속 굶어야 되고 이게 왜 그러지 하는 질문이라도 김정은한테 용기를 내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조금씩 용기를 내주셨으면 하고요. 저희들도 지금 바깥에서 계속 여러분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옥죄우고 있는 그러한 부조리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인간의 사실은 가장 기본 권리, 우리가 이동을 할 수 있는 것과 한국 헌법에 보면 그 자유에 대한 게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실 때 헌법에 신체의 자유라는 것과 이동의 자유, 그러니까 뭔가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자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명시를 해두었는데 저희는 이것을 이제 숨쉬듯 공기처럼 살아갔기 때문에 그걸 잘 인지를 못하고 살았었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이동의 자유도 없고 그리고 무언가 내가 내 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근데 이것을 누군가가 취할 명분도 사실은 없는 건데 지금 김정은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조차 본인이 알지 모를지는 모르겠으나 본인 것이 아닌 것을 취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면은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사실은 한 걸음이라도 더 그것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것들을 행동을 하시는 거에 대한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지금 하게 네. 됩니다. 그래서 응당한 걸로 네.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저도 북한을 떠나서 북한에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그 충성을 하고 정말 출신 성분이라는 걸 이제 받아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출신 성분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한 걸 이제 정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선하게 이제 그 틀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가장 나쁜 출신 성분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게 정말 충성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회에 나와서 제가 일해서 제 가족을 살리고 저도 굶어 죽고 이런 근심이 없잖아요. 제가 벌어서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저는 북녘에 있는 저희 가족이나 북녘 저희 같은 동포들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기 육체가 제대로 할 수 있고 자기 능력 있는 사람은 여기 와서 순식간에 정말 많은 부를 이루거든요. 그래 이 세상은 정말 다른 세상이에요. 네. 그래서 김정은이 할 수 있는 거면 나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요. 본인들이 그들한테 메인 노예도 아니고요. 그래서 똑같이 자기가 당당하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하고 싶은 걸 당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살았으면 좋겠고요. 북녘 동포 여러분, 오늘 RBS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서는 방송 내용의 일부라도 좋으니 주변 분들에게 조용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방송은요, 자유와 복음을 전하는 소식입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 주변의 지인들께 이 방송을 들었던 내용 중 감동을 받았던 것을 조용히 함께 나눠주시고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복음통일, 자유통일을 이루어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금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9,400)